check. 이동평균선 완전 정복. 1강. 하? 이동평균선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식 차트를 처음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 파란색 선, 초록색 선. 주가를 따라 여러 개의 선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을 단순히 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선 안에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거래한 가격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평균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해서 계속 이어놓은 선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새로운 거래일이 들어오면 가장 오래된 거래일은 빠지고 새로운 거래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균값도 계속 움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동평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0거래일의 평균입니다. 61선은 최근 60거래일의 평균입니다. 121선은 최근 120거래일의 평균입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최근 주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볼 때 숫자만 외우면 안 됩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선도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최근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의 평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고 21선 자체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최근 투자자들이 거래한 평균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선입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만 보면 안 됩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가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루에도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여러 날의 가격을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보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작은 흔들림을 줄이고 전체적인 방향을 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나무 하나하나보다 숲 전체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강한 종목은 이동평균선부터 다릅니다. 주도주나 강한 종목의 차트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5일선이 올라가고 그 아래에서 21선이 올라가고 61선도 따라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상승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의 급등은 만들 수 있어도 오랫동안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단순히 선을 돌파했다, 선을 이탈했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먼저 이 선이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여러 이동평균선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주가는 그 이동평균선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1강 핵심 정리.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계속 연결한 선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단순한 평균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동평균선 자체보다 방향을 보십시오. 올라가는 선인지, 내려가는 선인지, 옆으로 누워있는 선인지, 이것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 공부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음 2강에서는 왜 하필 5일선, 21선, 61선을 많이 보는가, 각 이동평균선에 숨어있는 시간의 의미를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완전 정복 2강. 왜 5일선, 21선, 61선을 보는가? 지난 1강에서는 이동평균선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여러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숫자를 사용할까요? 그냥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각 이동평균선에는 시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5일선은 일주일의 심리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통 일주일에 거래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5일선은 쉽게 말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투자자들이 거래한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일선은 굉장히 빠릅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5일선도 빠르게 따라 올라갑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5일선 역시 빠르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5일선은 아주 짧은 기간의 투자 심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강한 주도주에서는 주가가 5일선을 타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5일선은 빠른 만큼 흔들림도 많습니다. 주가가 5일선을 하루 이탈했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1선은 약 한 달의 흐름입니다. 21선은 최근 약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입니다. 주가가 5일선 아래로 내려왔다가도 21선 부근에서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면 21선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21선에 닿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21선의 방향입니다.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 내려오는 것과 21선 자체가 아래쪽으로 꺾인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21선이라도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61선은 약 3달의 흐름입니다. 61선은 최근 약 3개월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5일선과 21선보다 훨씬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조금 더 큰 추세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주가가 며칠 올랐다고 해서 61선이 바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61선의 방향도 위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61선이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평평해지고 마침내 위쪽으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기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61선 하나만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 수급, 주가의 위치, 시장 상황, 다른 이동평균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1선은 더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120 거래일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21선은 중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121선이 계속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면 장기 추세는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121선이 오랜 하락을 멈추고 평평해진 뒤 위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큰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241선은 약 1년의 흔적입니다. 241선은 대략 1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한 평균 가격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느린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급등이나 며칠간의 급락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림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하락했던 종목이 241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단기 반등인지 장기적인 추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인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시간의 층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동평균선을 그냥 여러 개의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일선은 아주 짧은 시간, 21선은 약 한 달, 61선은 약 3개월, 121선은 약 6개월, 241선은 약 1년. 즉, 차트 한 장 안에 서로 다른 시간의 투자자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짧은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긴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위치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공부할 정배열입니다.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는 보는 시간이 다릅니다. 단기 투자자는 5일선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가 5일선이 조금 흔들렸다고 매번 사고팔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기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5일선이 잠깐 올라왔다고 해서 큰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2강 핵심 정리 5일선은 약 일주일의 흐름, 21선은 약 한 달의 흐름,
60일선은 약 3개월의 흐름, 120일선은 약 6개월의 흐름, 241선은 약 1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숫자를 외우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시간의 흔적입니다.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 화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트를 볼 때는 5일선에 닿았다, 21선을 깼다, 이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각각의 시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시오. 다음 3강에서는 121선과 241선은 왜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가? 긴 이동평균선이 들려주는 큰 추세의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완전 정복 3강 121선과 241선은 왜 중요한가? 지난 2강에서는 5일선부터 241선까지 각 이동평균선에는 서로 다른 시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21선과 241선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선은 느립니다. 아주 느립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 때로는 느린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21선은 약 반년의 기억입니다. 121선은 최근 120 거래일의 평균적인 가격 흐름입니다. 대략 6개월 정도의 시장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해도 121선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 급등했다고 해서 갑자기 위로 솟구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20 거래일이라는 긴 시간이 평균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1선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최근 며칠 주가가 올랐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하락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5일선을 돌파합니다. 21선도 돌파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면 121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241선도 여전히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에서는 단기 반등과 장기 추세 전환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의 상승과 추세의 상승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내려오던 121선과 241선의 방향까지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지는 순간,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볼 때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던 121선이 어느 순간 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점점 평평해집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위쪽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일정 기간 과거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긴 이동평균선의 방향 전환은 큰 추세를 살펴볼 때 의미 있는 단서가 됩니다. 다만 이것만 보고 무조건 매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거래량, 수급, 실적, 산업의 방향, 주도주 여부, 그리고 전체 시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41선은 약 1년의 평균입니다. 241선은 더 느립니다. 대략 1년의 거래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보는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종목이 오랫동안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211선 아래에 있습니다. 241선도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긴 바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조금씩 회복하고 241선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가가 241선 위로 올라섭니다. 여기서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241선 위에서 주가가 버틸 수 있는가? 거래량이 들어오는가?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변하기 시작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 초보 투자자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다. 하지만 차트에서는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떨어졌는데도 5일선 아래, 21선 아래, 61선 아래, 121선 아래, 241선 아래, 그리고 모든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 종목은 단순히 가격이 싸진 것이 아니라 강한 하락 추세 안에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가격과 추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강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합니다.
5일선이 올라갑니다. 21선이 따라갑니다. 61선도 올라갑니다. 121선까지 위를 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41선까지 상승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 시간대의 평균 가격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주도주를 공부할 때 우리는 주가만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평균선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21선도 미래를 맞히지 못합니다. 241선도 미래를 예언하지 못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미 지나간 가격을 평균해서 만든 후행지표입니다. 그런데 왜 볼까요? 미래를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추세가 어느 방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3강 핵심 정리. 121선은 대략 6개월의 흐름, 241선은 대략 1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짧은 이동평균선보다 반응은 느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추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며칠의 상승보다 긴 시간의 방향을 함께 보십시오. 다음 4강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왜 후행지표인가? 그리고 후행지표인데도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을 보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완전 정복 4강. 이동평균선은 왜 후행지표인가? 지난 3강에서는 121선과 241선을 통해 큰 추세를 보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후행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먼저 알려주는 선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주가를 가지고 만들어진 선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래를 알려주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가 이동평균선을 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과거 가격으로 만들어집니다. 5일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의 가격을 평균해서 만든 선입니다. 21선은 최근 20거래일의 평균입니다. 61선은 최근 60거래일의 평균입니다. 결국 모든 계산에 사용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끝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주가보다 늦게 움직입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이동평균선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후행지표라고 부릅니다. 자동차의 백미러와 비슷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를 봅니다. 백미러에는 이미 지나온 길이 보입니다. 앞으로 갈 길을 백미러가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백미러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어떤 차량이 오는지,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동평균선도 비슷합니다. 미래의 주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지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랫동안 하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뉴스가 나오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주가는 먼저 상승합니다. 하지만 61선은 아직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21선도 여전히 내려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에는 과거의 낮은 가격들이 여전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높은 가격이 계속 들어와야 과거의 낮은 가격들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긴 이동평균선일수록 방향 전환이 늦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움직이는 선을 왜 볼까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가는 너무 빠릅니다. 하루 급등할 수도 있고 다음날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 하나에 크게 움직이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만 계속 따라가면 큰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을 어느 정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통해 주가의 소음보다 추세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후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단점은 아닙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는 후행지표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는데 왜 보지?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동평균선의 목적은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지점을 정확히 맞히는 것도 아닙니다. 추세가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가장 싸게 사려고 하면 하락하는 종목을 계속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추세가 확인된 뒤 접근하면 가장 싼 가격은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 종목을 성급하게 잡는 위험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도 늦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골든 크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짧은 이동평균선이 긴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상승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전에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래량은 어떤지, 주가는 어디에 있는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어떤지, 전체적인 추세는 어떤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예측 도구보다 확인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맞히는 선이 아니라 추세를 확인하는 선입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이동평균선 하나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종목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방향 없이 횡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강한 주도주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강한 종목에서는 주가가 먼저 상승합니다. 그러면 5일선이 따라옵니다. 21선이 따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61선도 상승합니다. 더 오래 강한 흐름이 이어지면 121선까지 방향이 바뀝니다. 즉, 주가의 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짧은 이동평균선에서 긴 이동평균선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차트를 단순히 선 몇 개로 보지 않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게 됩니다. 4강 핵심 정리. 이동평균선은 이미 지나간 가격을 평균해서 만들기 때문에 후행 지표입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이동평균선은 나중에 따라갑니다. 하지만 후행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게 흔들리는 주가를 정리해서 큰 추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동평균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미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동평균선으로 현재의 추세를 확인하십시오. 다음 5강에서는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단순히 선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하면 왜 안 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완전 정복 5강.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 지난 4강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왜 후행지표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제 차트를 보는데 훨씬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입니다. 주가는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하고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좋다. 아래에 있으면 나쁘다. 하지만 실제 차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의미.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21선 위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21선은 최근 약 한 달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현재 주가가 그보다 높다는 것은 현재 가격이 최근 한 달의 평균 가격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익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21선 위니까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의 위치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 주가는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21선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주가는 21선 위에 있고 21선 자체도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둘 다 주가는 21선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락 추세 속에서 나타난 단기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주가의 위치와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최근 약 한 달의 평균 가격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매수한 투자자 가운데 손실 상태인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본전 부근에서 팔고 싶은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량을 흔히 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때로는 지지선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선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은 벽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주가가 21선에 닿고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21선이 지지했다. 반대로 주가가 21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21선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 자체가 주가를 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은 그냥 가격을 평균해서 만든 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격대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비슷한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고 그 부근에서 매수와 매도가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지지나 저항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한 종목의 조정은 다르게 보입니다. 강한 주도주가 상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5일선 위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조정이 나옵니다.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겁이 납니다. 추세가 끝난 것 아닐까? 그런데 주가는 21선 부근에서 멈춥니다.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21선은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5일선 이탈 하나만 보고 추세 종료라고 판단했던 것이 너무 빨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한 개만 보면 안 됩니다. 짧은 선과 긴 선을 함께 보십시오. 5일선은 빠릅니다. 21선은 조금 느립니다. 61선은 더 느립니다. 121선은 훨씬 느립니다. 주가가 5일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61선의 상승 추세까지 무너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5일선 하나를 돌파했다고 해서 121선과 241선이 하락하는 큰 추세까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여러 시간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급등해서 21선과의 거리가 크게 벌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가가 최근 평균 가격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 과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해서 이동평균선과 너무 멀어지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를 보는 개념을 나중에 이격도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을 돌파했다고 바로 사면 안 됩니다. 주가가 21선을 돌파합니다. 강한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수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1선은 올라가고 있는가? 61선은 어떤 방향인가? 거래량은 증가했는가? 위쪽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가? 시장 전체는 어떤가? 그리고 이 종목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동평균선 돌파는 하나의 현상이지 매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강한 차트는 선 하나가 아니라 구조가 다릅니다. 좋은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만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일선이 올라갑니다. 21선도 올라갑니다. 61선도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121선도 위를 향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중요한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힘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선 하나의 돌파가 아니라 전체 이동평균선의 구조입니다. 5강 핵심 정리.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것은 현재 주가가 해당 기간의 평균 가격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평균 가격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치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주가의 위치, 이동평균선의 방향, 여러 이동평균선의 배열, 거래량과 수급,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고 무조건 강한 것이 아니고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고 무조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선 하나가 아니라 추세와 구조를 보십시오. 다음 6강에서는 이동평균선에서 아주 중요한 기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같은 21선이라도 위로 올라가는 21선과 아래로 내려가는 21선은 완전히 다른지 실전 차트의 핵심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